정보처리 기사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를 하고 있는 흥달쌤입니다. 제가 이렇게 짜란 나타난 거는 공지사항은 아니고 그 유튜브에 흥달쌤 이야기 있잖아요. 원래 제가 그거를 계속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뭐 집에서 소주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상당한 기계치예요. 정말 기계 문물하고 되게 안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라서 집에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라 뭐 이거 핸드폰 카메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핸드폰 카메라를 했더니 막 이상하게 나오고 저 멀리 나오고 목소리는 안 들어가고 그래갖고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누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 좀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잘하시니까는 기계들 좀 잘하시는 분들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주 하고 싶은데 좀 그래. 그래갖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첫 번째 흥달쌤 이야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뭐 여기저기 기부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 명은 후원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고 뭐 그거 말고 제가 그 유튜브 수익이 좀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더니 평균으로 한 2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갖고 그 저희 동네 원주에 그 보육원 검색하면 이렇게 두 개 나오더라고요. 심양 영유학원하고 자신보육원이라는 이런 보육원이 나와가지고 이쪽에 이제 한 군데씩 갔지. 한 군데씩 가가지고 이제 뭐 라면도 드리고 10만 원씩 해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은 그래도 애들 얼마나 그래 그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속상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되게 속상한 거라. 근데 참 성격이 못했어요. 되게 못됐어요. 뭐 성격이 아주 못됐지 그냥 못된 성격인데 사람은 착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못돼 처먹었어. 근데 사람은 착하대. 사람들의 평가가 그래. 아주 넌 못돼 처먹었어. 근데 사람은 착하대. 그런 성격의 소유자. 그래갖고 그 착한 심성을 발휘해서 그 라면을 시켰어요. 10박스를 시켰는데 원래 한 군데만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켜놨더니 되게 많은 거라 이게 한 박스에 24개 들어가 있거든요. 그 10개면 240개잖아. 근데 보육원 정보를 봤더니 애들이 한 20명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언제 이걸 먹고 있어. 그래갖고 나눴지. 5개 해가지고 하나는 심양 거쪽으로 보내고 하나는 자신보육원으로 보내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어요. 8개는 제가 샀고 2개는 그 필코샵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지원을 해줬어요. 동생이 하는데요. 형이 이거 샀다 그러니까는 왜?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거기다 갖다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2박스 줄게. 그래. 필코샵에 샀어요. 내 동생이 하는 게. 혹시라도 육개장 사드시려면 필코샵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사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그냥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가기 전에 얘 우리 아들인데 꼭 이렇게 사진 찍자 그러면 맨날 이러고 앉아있더라고. 그래갖고 5박스씩 여기 트렁크에 안 들어가가지고 뒷자리에 놓고 그래갖고 갔다 왔어요. 5박스 하나는 심양 그쪽에 보내고 하나는 자신보육원에 가가지고 그냥 원장님은 안 만나고 그냥 그 담당자분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 가서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10만 원씩 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드리고 왔어요. 계속 가려고요. 다음 달에도 가고 그 다음 달에도 가고 그래서 유튜브로 들어오는 수입 같은 경우에는 애지간하면 그냥 그런 데다 쓰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 쓰고 교재 나왔잖아요. 교재 흥달쌤의 깨알 프로그래밍 언어 그 교재 나왔는데 교재 인쇄 나와요. 인쇄가 그 교재 판매 금액의 10%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계약서도 안 썼어. 왜 계약서 안 써주시지? 아무튼 그 10% 나오면은 그 10%에서 30%는 편집자분한테 드리기로 했어요. 편집자분이 너무 고생하시고 이제 그분도 이제 용돈 쓰시고 그래야 되니까는 30%는 드리고 10%는 또 떼어가지고 또 그거 차곡차곡 모았다가 또 같이 기부하려고. 유튜브 수입 같은 경우엔 전 되게 들쭉날쭉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뭐 재밌는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험 기간 아니면은 완전히 사람이 없어. 막 10명, 20명 방문자가 그런단 말이라. 그래갖고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그런 책 그 인쇄 받으면은 그것들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런 데 좋은 데다 쓰도록 할게요. 혼자 막 소주 좋아하는데 소주 먹고 그런 데 안 쓰고 이런 데다 쓰려고요. 왼쪽 손이 하는 일을 오른쪽 손이 모르게 해야지 선행이지. 그딴 거 모르겠어. 나 말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이거 보고서는 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지. 꽁꽁 감추고 있다고 누가 아나? 아이 모르나. 내가 되게 막 뭔가 이거 한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도 여유가 되시면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그냥 애들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 이봐 아빠 있으니까 피퉁피퉁 살도 찌고 그러는데 걔네들 가슴 아프단 말이야. 예전에 저 국민학교나 이런 데 중학교나 다닐 때 이렇게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있었어요.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되게 좀
그랬어. 좀 되게 마르고 키도 조그맣고 그래가지고 좀 그 생각하면 되게 속상한 거라. 그래갖고 뭐 정기후원은 정기후원대로 하고 이런데 가끔 가다가 가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려고. 그냥 그러고 사는 게 좋아요. 그냥 뭐 진짜로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남들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 그래 대한민국 만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여유가 되신다면은 그렇게 뭐 봉사라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전화 왔더라고요. 너 그런데 가면은 뭐 봉사 같은 거 하면은 나도 데리고 가라고. 근데 저는 봉사 같은 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가서 좀 사람들 막 그 많이 있으니까 좀 그렇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려고요. 마음 먹고 있어요. 오늘 저 시험 보고 왔어요. 저는 그 정보처리 기사 필기 3회 필기 접수해가지고 시험 보러 갔다 왔어요. 작년에 필기 접수했을 때는 공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 정보처리 기사 있는데 왜 따냐? 마음 상했지. 마음 상해가지고 시험 안 보다가 이번엔 접수했는데 전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필기 시험장 한라대학교거든요. 한라대학교 갔더니 되게 오랜만에 시험 보는 거예요. 그 자격증 시험이라는 거를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제가 첫 번째 자격증을 딴 게 워드 프로세스 3급이라고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아마 그때 땄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정보기기 운용기능사 그거 땄고 정보처리 기능사 땄고 그리고 이제 사회 나와가지고 딸의 회사에서 따라고 하는 경우 많거든요. 입찰할 때 많이 넣어요.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할 때 많이 넣어요. 산업기사는 안 넣어요. 산업기사는 안 넣는데 요청이 들어와요. 그 입찰 서류에다가 자격증 몇 개 첨부하라고 서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입찰할 때 필요해가지고 그때 자격증 딴 게 꽤 됐어요. 꽤 오래 돼가지고 언젠지 기억도 안 나. 십몇 년 됐겠지. 그때 딴 이후로 처음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두근두근하고 갔지. 사실 사람이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근데 원주라서 그런지 시험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보고 옆에는 뭐 토목기사분 보시고 여긴 전기기사분 보시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있더라고.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 보시는 분들이 막 생각 외로 되게 없더라고요. 좀 가서 아는 척 해주시면은 책 가지고 갔거든요. 책 5권 갖고 왔는데 한 권도 못 썼어.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래갖고 어쨌든 그랬어요. 이게 시험 보고 왔어요. 시험 보고 왔는데 합격은 했어요. 고득점으로 합격했지. 그래도 정보처리 기사 강의하는데 고득점으로 합격을 해줘야죠.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 기준으로 뭐 사람마다 틀려요. CBT 나오면서 사람마다 틀린데 저 기준으로는 프로그래밍 문제 11문제 나왔어요. 20문제 중에서 4과목에서 프로그래밍 문제가 11과목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운영체제라고 네트워크 쪽에서 9문제 나왔다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출제위원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 어려워들 하니까는 비전공자들이 많이 보는 시험이 정보처리 기사거든요. 이런 것도 어려워하니까는 그런 것들을 아는 거야. 그래서 프로그래밍 문제 비중을 굉장히 높일 거예요. 필기도 그렇고 실기 쪽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굉장히 높일 거라서 정보처리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4과목 이제 다 푼 다음에 세 봤거든요. 여러 문제가 나온 거라. 물론 쉬운 문제도 나오고 어려운 문제도 나왔는데 쉬운 문제 같은 경우,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 다 합쳐가지고 여러 문제 나왔으니까 굉장히 진짜로 높은 비중으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들 시험도 그럴 수 있으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지금 깨알시 언어 특강 진행되고 있으니까는 그거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왔어요. 딱 갔더니 1번 자리네. 1번 자리. 이응지 나야. 이게 마지막 그 시험 봤을 때거든요. 마지막 시험 봤을 때 사진인데 제 카페에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누구냐고. 카페하고 아마 저기 유튜브에도 올렸을 거예요. 누구냐고. 나야. 젊었을 때는 그랬어. 젊었을 때는 누구든지 다 이쁘지. 자, 어쨌든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고 실기는 어차피 못 보지만은 어쨌든 시험 보고 왔어요. 굉장히 새로운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런 시험이었다. 여러분들 이제 필기 시험 보시잖아요. 필기 시험 보시면은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올 수가 없단 말이라. 그러니까 이 문제들 좀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은 제가 엔잡에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엔잡에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문제 복원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복원된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는 저도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가 다 틀리거든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나왔던 거 말고 뭔가 신박한 거 나왔다 그러면은 저한테 좀 제보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댓글로 쓰셔도 되는 거고 뭐 어디 쓰셔도 되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제보를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다음에 보시는 분들 대비하는 그런 강의를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흥달쌤 이야기 계속 올리려고 했는데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기계치라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어떤 장비를 사야 되는지, 뭐 카메라는 어떤 거 사야 되는 거고, 마이크는 어떤 거 사야 되는 거고, 좀 그런 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계속 그런 것도 올리고 그러면 재밌잖아. 살아가는 얘기. 할 얘기도 많거든요. 좀 말도 잘해. 집에 혼자 있으니까는 뭐 누구 할 얘기도 없고 그냥 혼자 떠들면 좋잖아. 그런 거 했으면 좋겠으니까는 좀 그런 거 잘 아시는 분들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사면 돼요. 어떻게 세팅하면 돼요. 네. 세팅하고 이렇게 한번 사진 찍어서 보여주시고 그러면 내가 똑같이 따라하시고 기계치라고 해도 따라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 흥달쌤 이야기 오랜만에 한번 올려봤는데 여러분들 그 요즘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 계속 합격 수기들 올려주고 계세요. 필기 합격 수기다, 필기 합격했다라고 계속 올려주시는데 정말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나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막 댓글 올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계속 댓글이 계속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진짜 글로도 쓰지만은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 거 강의를 보고 도움이 됐다. 그래서 합격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은 진짜 너무너무 기뻐요. 제 목표가 그거거든요. 2020년도에 2021년도죠. 정확하게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 그때부터 목표가 여러분들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실기도 꼭 합격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필기 합격하신 분들 시간 없어요. 뭐 10월달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시간 많다. 놀자 안 돼요. 실기는 준비할 거 진짜 많단 말이에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한 실기에 20-3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나오니까 기출문제만 냅다 돌리고 와서 봐도 어느 정도 고득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합격 점수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실기는 아니에요. 실기는 써야 된단 말이라. 그래갖고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제 찍을 수가 없어요. 찍을 수가 없고 결과값을 쓰시오라고 나오니까는 프로그램 문제도 정확하게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없어요. 할 거 되게 많아요. 소프트웨어 공학해야 되지,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언어, 삼총사, C 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 정보 보안 다 해야 된단 말이라 정말 많아요. 범위 엄청나게 넓으니까 조금만 일찍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일주일 정도 쉬시고, 그리고 바로 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쉬신 다음에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은 이번 동해차 시험 꼭 합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내년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년에 시험 개편돼요. 7월 중순쯤에 한 3주차 그때쯤에 개편한 발표가 될 거거든요. 내년에 보겠다라고 하면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동해차 시험 꼭 합격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홍달쌤 이야기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주말이니까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